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34쪽입니다. 34쪽. 물질은 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막 널려 있는 뭐 책, 뭐 컵, 뭐 이런 거 다 어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뭐 어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몇 천만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말이 단순히 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 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떤 물질인데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순물질입니다. 한 가지로만, 한 가지로만. 근데 뭐 소금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은 소금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 따로 물 따로 있으면 한 가지로만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원래 화학식은 H2O잖아. 그러면 두 개 아니냐 싶은데 수소랑 산소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이라는 물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이라는 물질이에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두 종류인 거지. 자, 그래서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 혼합물은 그런 순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며 혼합물이라고 해요. 근데 순물질 중에는, 그러니까 순물질 중에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있어요. 금이나 철이나 굴이나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돼 있거든요. 알루미늄, 산소는 O2인데 O2여도 한 종류의 산소라는 원소로만 되어 있잖아. 이런 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H2O 하나인데 이제 물이라는 하나의 물질인데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지. 염화나트륨, NaCl,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죠. 에탄올은 원래 좀 복잡한데 C2H5OH 뭐 이런데 어찌됐건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지. 설탕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CO2.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얘가 순물질이 아닌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은 그게 순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물이라고 하고, 혼합물은 특징이 그냥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 물질의 본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 그냥 섞여만 있는 거예요. 섞여만. 그래서 설탕물 달아요. 설탕의 성질 뭐 설탕물 됐다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혼합물을 분류할 때는 균일하게 섞였냐 불균일하게 섞였냐. 균일하게 섞여있는 애들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균일 혼합물이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설탕물은 설탕 플러스 물이야. 혼합물이지. 소금 플러스 물, 혼합물. 바닷물은 사실 소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떤 광물질들도 있어요. 식초는, 물이랑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세트산.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거고, 공기는 뭐 질소, 산소, 뭐 기타 뭐 아르곤 뭐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거고, 합금은 뭐 철에다가 다른 금속들을 넣어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같은 거 있어요. 물에 녹슬지 않는 그런 거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균일한 애들은 보통 다 되게 투명해. 물론 이제 금속은 투명할 수가 없겠지만 소금물이나 뭐 이런 거 투명해요. 설탕물 투명하고. 왜냐 입자가 되게 작게 나눠지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혼합물이긴 한데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거예요. 흙탕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막 가라앉아. 그럼 이거는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섞인 정도가 달라. 자, 그림 잘 보면 아래쪽에 더 이런 게 많네. 이런 게 위에 많고.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과일 주스, 뭐 가라앉는 거 좀 있어요. 암석도 뭐 자세히 보면 그 알갱이 하나하나 보면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우유도 좀 뿌옇죠. 그런 애들 뭐 코코아 주스 뭐 이런 거 뿌옇죠. 이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그냥 커피는 또 균일 혼합물로 분류한다. 사실 커피 뭐 원두커피 같은 거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보기들은 읽어 두셔야 됩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1, 2번 해보시고요. 자, 한 가지로만 되어 있어. 그럼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 혼합물이죠. 근데 순물질은 에탄올 순물질, 산소 순물질, 식초는 혼합물, 공기 혼합물, 철만 있으면 순물질이죠. 암석은 혼합물. 이해가시죠? 외울 수밖에 없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혼합물이 되어도 아까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혼합물이 되어도 물질의 특성은 그대로 지닌다. 그럼 이제 본래 성질 이거 특성인데 특성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뭐가 있냐? 특별한 성질, 특성. 색깔, 이거 특성이야, 색깔. 색깔이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아니면 뭐 파란색이다, 뭐 이런 게 특성이에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맛, 냄새, 맛도 특성이고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특성이에요, 특성.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여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저건 뭔 소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냥 물은 끓이다 보면 100도씨에서 끓는 점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소금물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요. 요런 애들은 혼합물이에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은 혼합물이에요. 어는 점도 마찬가지인데 어는 점도 물은 일정한데 소금물은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돼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농도가 달라져서 그런 건데, 자, 그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을 비교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거 말고도, 지금은 이제 선생님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거 말한 거네요. 아까는 이것도 되죠. 뭐 100도씨에서 끓느냐, 뭐 78도씨에서 끓느냐 이런 거 비교하면 물인지 에탄올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 중요한데,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1g을 갖다 끓여도 100도씨고요. 물에 끓는 점이 100g을 갖다 끓여도 100도씨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려고 저걸 위해서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불순물이 섞인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었다. 그러니까 천일염이 뭐 그렇게 뭐 몸에 나쁜 건 아닌데 처음에 염전에서 소금을 얻어.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것들도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깨끗한 소금을 이제 재결정 이런 거 합니다. 재결정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성분물질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한 건데 혼합물은 이제 자꾸 달라져. 이렇게 끓는 점이. 순물질은 일정해. 순물질은 일정해. 혼합물은 달라져. 이게 지금 4번 의미입니다.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것 같고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을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끓는 점 점점점 높아지는데 이유가 나중에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소금물에서 소금물이 소금 플러스 물인데 가열하다 보면 이 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소금은 안 날아가요. 소금은 끓는 점이 이렇게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금물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진해져요. 농도가 달라지니까 얘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물은 1학년 과정에서 원래 배우는 건데 물은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끓는 동안에는 100도씨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끓여봤더니 100도씨가 유지되는 애가 있으면 물이고 100도씨가 조금씩 더 높아져요.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은 소금물이다 이렇게 어떤 혼합물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얼 때 그냥 물만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소금물은 농도가 달라지면서 그 어는 점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네. 이런 거는 혼합물, 요거는 일정한 거는 순물질. 자,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는 이유는 끓는 점을 증가시키려고 사실 넣는 거예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달걀이 더 빨리 익기도 하고, 뭐 삼투압 때문에 이제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쪼그라들어가지고 얘가 그 껍질 같은 거 잘 깔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끓는 점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달걀 삶습니다. 자,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다. 스프를 넣으면 혼합물이 되는데 혼합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죠. 그러니까 빨리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 먼저 넣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해. 뭐 라면 뭐 면 먼저 넣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잘 퍼지지 않으려면 스프 먼저 넣는 게 나아요. 조금 더 좀 더 탱탱한 상태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끓이면 물이 그 면이 퍼지니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게 낫다.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냉각수는 물인데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는다. 그러니까 얘는 봐봐 이 소금물은 한 마이너스 5도씨 돼도 안 얼어요. 어는 점이 낮아졌잖아. 물은 마이너스 5도씨 되면 얼 텐데 요 소금물은 안 얼어요. 그래서 혼합물을 만들어주면 겨울철에도 냉각수가 안 얼어요. 냉각수가 얼면은 그 순환이 안 되니까 오히려 엔진이 과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각수에 부동액이라는 걸 타! 그러면은 얘가 혼합물이 돼. 그래서 잘 안 얼어요. 안 얼으니까 부동액이야. 부동액. 얼지 않게 한다. 자, 눈에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 그럼 얘가 혼합물이 돼. 혼합물. 그럼 어떻게 돼? 또 물이 안 얼어요. 잘. 도로가 오는 것을 막는다. 염화칼슘 뿌려서 혼합물을 만들어서 도로가 오는 것을 막는다. 고체 혼합물은 자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댐납이라던가 이런 거, 납추석 합금 이런 건 쉽게 녹아요. 그래서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어떤 기판에다가 뭐 금속 같은 거 붙이거나 이럴 때 댐납 사용하는 거고, 퓨즈도 이 성분은 똑같아요. 퓨즈는 센 전류가 흐르면 쉽게 녹아. 왜냐면 녹는 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퓨즈입니다. 요즘 뭐 퓨즈 볼 일 거의 없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이제 하여튼 철물점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퓨즈를 사.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쓰다가 여기가 댐납인데 과전류가 흘러서 얘가 녹아요. 그러면 집에 불이 다 나가. 그러면은 여기 퓨즈를 새로 갖다 끼면 돼. 물론 이제 원인은 제거한 다음에. 근데 요즘은 차단기라고 해가지고 두꺼비집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가요. 띡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 퓨즈를 사다가 낄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퓨즈는 전류가 흘렀을 때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3번이요. 물질의 여러가지 성질 중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특성이 될 수 없는 거는 그냥 온도 요 자체로는 특성이 안 돼요. 끓는 점, 어는 점 뭐 이런 건 특성인데, 지금 만약에 25도씨야 그러면은 뭐 요 철도 25도씨, 물도 25도씨 이러면 두 개가 같은 성질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온도에 따라 온도가 특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질량 특성되는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한데, 질량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질량 그냥 선택하는데,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에요. 물이 10g 떠 있어도 물이고 100g 떠 있어도 물이고, 고유한 특성이 아니에요. 끓는 점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용해도는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람수인데 이것도 됩니다. 밀도도 되고. 두 개는 특성이 되진 않아. 자, 5번에 A가 소금물이겠어요? B가 소금물이겠어요? 그래프를 보면 끓이는 건데 A죠. A가 혼합물이고 소금물이다. B는 그냥 순수한 물이 되는 거죠.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여기 아직 안 배웠구나. 자, 뒤에 1번부터 6번까지만 36쪽 1번부터 6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더 보고 갈게. 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순물질이고요. 근데 그 순물질 중에 원소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애도 있다. 금이나 철이나 구리나 산소 등. 근데 원소 두 종류 이상인데 그 애들도 순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 근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죠.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들,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는 특성이고, 부피, 뭐 이런 건 같은 물이어도 부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밀도 이런 건 똑같아요. 질량 이런 것도 특성 아니고, 온도나 길이나 넓이나 농도도 예를 들어서 뭐 10% 소금물도 있고 20% 소금물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농도는 어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혼합물의 온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예.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
고체가 물이 끓는 거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물이 막 끓으려면은 여기서 기체로 만들어져서 막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 표면에 고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좀 넣으면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져. 라면 스프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어는 점이 낮아진. 냉각수에 부동액을 섞어. 그럼 혼합물이 된 거, 혼합물. 그 혼합물에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가 돼야지 어니까 잘 안 어는 거예요. 염화칼슘 뿌려도 그게 혼합물이 된 거야. 걔도 잘 안 얼어요. 이런 거는 어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 고체 혼합물에서 땜납은 납이랑 주석의 혼합물이죠. 납이랑 주석의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 쉽게 녹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납땜 이런 거 별로 안 하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뭐 라디오 만들기 키트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은 그거 사다가 땜납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막 붙여요. 그거를 그런 거 이제 땜납으로 쉽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전류 차단기 퓨즈는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자꾸 읽어 두셔야 되는데. 1번이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순물질은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 같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혼합물은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다 맞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끓는 온도를 일정하다. 이거는 이제 누구 이야기야?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은 어떻게 돼? 이렇게 뭐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잖아.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잖아. 일정하지 않지. 답은 5번이고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순물질. 혼합물 중에 고르다.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다.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근데 순물질에 해당하는 애, 과일 주스 괜찮고, 설탕물은 설탕 플러스 물이니까 안 되고, 굴이지 미안. 굴이 괜찮고, 과일 주스 안 되고, 에탄올은 돼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애만 있으면 순물질이야. 다이아몬드 순물질이야. 근데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 산소는 순물질, 알루미늄 순물질, 소금물 균일 혼합물. 이것도 균일 혼합물. 근데 고르지 않아. 근데 금은 뭐야? 순물질. 흙탕물은 불균일 혼합물. 답은 5번. 자, 3번.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뭐 물이긴 할 텐데 그냥 한 종류의 그 물질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순물질이다. 이거 이제 흰색, 빨간색 있다라고 해서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물질이 한 종류만 있잖아. 순물질이고, 요거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셔야죠. 균일 혼합물. 근데 얘는 불균일하지. 아래쪽이 더 진하잖아. 위에보다. 이건 불균일 혼합물. 가는 순물질이다가 맞고요. 가는 가열곡선의 수평형 구간 나타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형 구간 나타난다. 나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맞고, 다는 성분 물질과 다른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이게 혼합물은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나와 다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혼합물이니까. 다 4번이고요. 다음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맛 특성입니다. 밀도 특성, 길이는 아니야. 길이는 뭐 같은 물질이어도 길이가 다를 수 있어. 온도 아니고 질량 아니고 부피 아니고. 끓는 점, 용해도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다. 기역, 니은, 시옷, 이응.
2번. 자, 5번이요. 지금 물은 원래 뭐야? 순물질. 순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끓는 점이 일정해야 돼. 근데 소금물은 혼합물. 혼합물은 끓는 동안에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변합니다. 혼합물은 온도가 변한다. A는 끓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맞네. B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 맞네요. A는 물, B는 소금물, 가열곡소이다. 이게 틀렸죠? 반대죠? A는 혼합물, B는 순물질임을 알 수 있다. 소금물의 농도를 더 진하게 하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 이거는 어려운 보기인데 농도가 더 높으면 더 높은 곳에서 끓어요. 이렇게. 이게 돼. 농도가 높으면. 자, 이거는 이제 얘는 순물질, 얘는 혼합물인데, 자, 이런 거.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어느 점을 내린 거야. 어느 점 내림. 어느 점이 내려갔어. 김치찌개 이건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거 맞아요. 예. 왜냐면 바닷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금이랑 물이랑 혼합물이죠.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내려가. 눈에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뿌린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끓는 점 오름. 이거는 어렵네. 녹는 점 내림. 되게 어렵다. 어느 점이랑 녹는 점이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녹는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건 어느 점 내림. 이거 둘 다 어느 점 내림. 이거 어느 점 내림이다. 지금 얼리는 거니까. 2번, 3번은 어느 점을 내리는 거고요. 5번도 뭐 엇비슷해 보이지만 5번은 녹는 점을 내리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얘는 뭐냐면 고체 혼합물이야. 근데 이거는 소금물은 고체 플러스 액체죠. 상황이 좀 틀린데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다른 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좀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책에 이렇게만 나왔지만 하여튼 물이 끓어야 될 때 100도씨가 되면 얘가 액체였던 게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도씨가 되면. 근데 여기 소금이 있는 거야. 소금이 있으면은 물이 표면에서 이렇게 끓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자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온도가 더 올라가야지 그때서부터 끓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끓는 거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좀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래도 높은 온도에서 끓었는데 끓기 시작했는데 온도가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왜 그렇지 않으냐면, 그러니까 소금은 가만히 있는데 물은 자꾸 날아가니까 남은 물이, 소금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얼 때는 어떠냐면, 얼 때는 언다라는 거는 이 물 분자들이 어떤 특정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육각형 구조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소금이 방해를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걸 방해를 해.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야지 얼어요. 근데 이게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을 얼려. 그러면은 얼었어 이미. 얼음에 말고 남아있는 물은 농도가 진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소금물에서 물들끼리 얼기 때문에 소금 플러스 물이었는데 물들이 자꾸 어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진해지는 거야.
그러면 더 어는 점이 더 내려가 이렇게. 자,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은 올라가.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현상을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이 내려가. 이거 어는 점 내림.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그게 점점점 더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고체 혼합물은 원래 고체니까 이게 어는 점이 있지는 않잖아요. 원래 고체니까. 이 소금물은 어는 점이 있지. 얼때 온도가 있지. 이거는 원래 고체잖아. 그러니까 녹는 점만 있어. 녹는 점. 녹는 점이 내려가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쉽게 녹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물질의 특성을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 중에 끓는 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실 배우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을 때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그거는 이제 다 기체가 되고 나서는 액체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되고 있죠. 그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 온도를. 기체가 되고 나서는 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 사이에 인력, 잡아당기는 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입자들마다 인력이 달라서 물은 100도씨가 돼야지 끓고 에탄올 이런 거는 78도씨만 돼도 끓고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달라. 그러니까 특성이 되죠. 근데 이 끓는 점은 특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양에는 관계없다. 양에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물이 10g이면 100도씨에서 끓어. 근데 20g이면 200도씨에서 끓나? 아니 100도씨에서 끓지. 물질의 양에 관계없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200g, 300g을 끓여도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끓어.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에탄올을 끓이는 거지 둘 다. 근데 5ml는 좀 빨리 끓죠. 시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 5ml는 한 2분이면 끓는데 10ml는 한 4분이면 끓고 시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끓는 점이 다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이거 다른 거거든요. 에탄올이랑 메탄올이랑 둘 다 알코올 종류긴 한데 다른 애야. 다른 애니까 끓는 점도 어때? 다르죠. 끓는 점 다른 거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에탄올의 인력이 메탄올의 인력보다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에탄올의 인력이 더 커. 그래서 저게 끓는 점이 더 높은 거예요.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어떻다? 같다. 물질의 양은 그냥 걸리는 시간만 길게 하는 거다.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과 압력하고의 관계. 물은 1기압이면 100도씨에서 끓는데요. 이거는 감압장치야. 뜨거운 물을 넣었어. 근데 뜨거운 물이라고 해서 이게 끓는 물은 아니에요. 100도씨보다 낮은 거다 이게. 뭐 한 60에서 70, 80 뭐 이 정도 돼. 그런 애인데 압력을 빼. 여기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면 이렇게 누르는 힘이 낮아지니까
한 70도인데도 끓을 수 있어요. 끓어요. 이게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아서 끓는 게 아니에요.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끓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원래는 100도씨에서 끓어야 돼.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뭐 80도씨에서 끓고 이래. 그러면 밥이 잘 안 익어요. 뭐 밥을 한다. 높은 산에서. 근데 100도씨 정도 돼야지 밥이 익는데 80도씨면 밥이 잘 안 익어요. 그러니까 밥이 설 익는다라고 하죠. 밥이 설 익는다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설 익는다. 잘 안 익는다. 높은 산은 기압이 어때? 낮아요. 기압이 낮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아무리 끓여도 80도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끓이고 있어도. 근데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거의 산에 올라가서 밥 해 먹질 않아. 사실은 산불 나고 이러니까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산에서 밥 해 먹고 막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냄비 뚜껑 위에 돌멩이를 올려놔 이렇게. 밥을 할 때. 그러면은 여기 생긴 기체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일부러. 높여가지고 밥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죠. 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압력솥으로 밥을 지으면 얘가 한 2기압 뭐 이렇게 돼, 2기압. 그러면 끓는 점이 120도씨에서 끓어요. 압력이 높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냄비에다가 밥하면은 밥이 뭐 잘하면 잘 되겠죠. 어느 정도 되는데 압력솥에다 하면은 언제나 잘 돼. 압력솥에다가 하면은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익히기 때문에 잘 돼요. 빨리 되고. 요즘은 다 전기밥솥 쓰지. 옛날에 그냥 냄비에 밥하고 그랬어요. 냄비에다가. 그러면 누룽지가 생겨. 근데 냄비에다 밥을 하잖아. 그럼 이제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누룽지가 생겨. 그런 걸로 뭐 식용도 끓여 먹고 그런 건데. 압력솥 내에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밥이 잘 된다. 이해 갈까요, 이거? 녹는 점과 어는 점, 이런 거 다 특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녹는 점은 녹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 그러니까 이게 고체였어. 가열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가열이야, 지금. 가열을 해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때 온도. 여기가 녹는 점. 온도입니다, 온도. 얼음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였는데, 꺼내놨어. 그 온도가 조금 올라가다가 0도씨가 되면은 녹아요. 근데, 녹는 동안에 온도는 안 올라가요. 다 녹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냉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냉각을 하는 건데, 온도가 떨어지다가, 요게 좀 헷갈리는 건데 사실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는 동안에 열이 방출이 돼요. 왜냐면 이제 액체보다 고체가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야.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애가 낮은 애가 될 때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러면 냉각은 하고 있는데 열이 나오니까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가면 어는 점. 그래서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은 같아요, 원래. 물이 0도씨에서 녹고 0도씨에서 얼어. 얼음이 0도씨에서 녹고 물이 0도씨에서 얼어. 근데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구분을 해주셔야 돼. 같은 종류의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원래는 같아요. 근데 녹고 있는 과정인데 어는 점이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네. 녹고 있는데 어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녹는 점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단지 시간만 뭐 양이 달라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불꽃의 세기랑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만 달라지는 거죠. 2번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 엄청 틀립니다, 얘들. 현재 어떤 온도에서 물질이 어떤 상태냐. 엄청 쉬운데 엄청 틀려. 반도 더 틀리던데. 녹는 점보다가 낮으면 당연히 고체죠. 녹지를 않았는데. 녹는 점보다는 높은데 끓는 점보다 낮아. 온도가. 그러면 액체지.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럼 기체지. 끓었으니까. 엄청 쉬운데 이거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일단은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35쪽 6번부터 10번. 자, 액체가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끓는 점이지, 끓는 점. 자, 끓는 점이 같은 물질이 같으면 이게 양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둘 다 물이면 둘 다 100도씨에서 끓는 거야. 얘네랑은 다르죠, 얘네는. 이거 100g끼리 뭐 같이 끓는 거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꾹꾹 누르니까 기체로 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쉽게 끓어요. 안 누르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이거 답 뭐예요, 이거? 10번의 답. 액체? 지금 20도씨다. 녹는 점보다는 높죠? 20도씨가. 그러니까 녹았는데 끓는 점보다는 낮지. 안 끓었지. 그거 뭐야? 액체야, 액체. 이거 잘 따지시면 돼요. 녹는 점보다 높으면 녹았고, 근데 끓는 점보다는 아직 안 높네. 그러면 안 끓었잖아. 그럼 액체죠? 자, 36쪽. 여기 C,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여기에 이게 일단 액체라고 말이 써져 있고요. 액체라고 써져 있고, 세 종류의 액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A랑 B는 이게 뭐야? 지금 끓는 점이 어떤 거야? 끓는 점이 같은 거예요. 근데 B가 양이 많은 것뿐. 그래서 끓는 점은 지금 C가 제일 높고 A랑 B는 같고 D가 제일 낮은데,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세 종류. 이해 가시죠? 이거 4개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빨리 끓는 건 얘고, 시간상 온도가 제일 낮은데 끓어낸 건 얘고요. C가 제일 높은 온도에서 끓네.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동안에는 녹는 점이라고 하시고, 액체 어떤 애가 고체로 될 때는 어는 점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상황을 보고 녹는 점이다, 어는 점이다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7번부터 소수령 있는 데까지, 7번부터 소수령까지 다 하겠습니다.
7번 끓는 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는 이거는 녹는 거지. 녹는 점. 응?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녹는 점이잖아요.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 낮아진다. 끓는 점은 특성이기 때문에 양이 많다라고 낮아지는 건 아니죠.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 또 이거는 또 아니야. 무조건 일정한 게 아니라 압력에 따라 변화됩니다. 가열하는 불꽃 세기에 따라 끓는 점 달라진다. 아니고요. 시간만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죠. 더 온도가 높았을 때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7번에 5번 8번. 자, A, B, C 다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 끓는 점이 같아. 같아. 같은 종류야. 근데 뭔 차이냐면 지금 C가 양이 많은 거야. 그리고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C가 가장 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C가 물이 많은 거야. 뭐 물이라고 치면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 액체라고 써 있습니다. 액체였기 때문에 이거는 끓는 점 표현한 거예요. 끓는 점. A와 B는 같은 물질이고요. 지금 B가 더 오래 걸리니까 A는 B보다 질량 크다라고 되는데 B가 큰 거지. B가. 끓는 점은 C가 가장 큰 거죠.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은 D가 가장 약한 거지. 끓는 점이 제일 낮잖아요. D는 C보다 끓는 점이 낮다. 예, 맞죠?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봐봐. 이게 액체인데 뭐 어떤 애가 이런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 그럼 이거는 아직은 안 끓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그려놔. 그러면 얘가 뭐 A, B, C, D, E라고 하면 얘가 제일 끓는 점 높은 거야. 아직 안 끓은 거야. 어디 가가지고 끓겠지 이렇게. 가끔 이런 문제가 나. 여기가 그냥 끊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E가 끓는 점 가장 높은 거예요. 아무튼 9번에는 지금 오래 걸리는 애가 더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질량 크다 아니고요. B가 더 큰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순수한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고요.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그건 뭐야 이게 어는 점이죠. 어는 점. 이거 국어 문제. 고체로 변하면 어는 점이죠? 녹는 점 아니죠? 자, 순수한 액체의 냉각 곡선에서 수평한 부분은 어는 점이지. 액체래잖아, 처음에. 액체래잖아.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니까 이 수평한 부분이 어는 점이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예, 특성입니다. 5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를 그림만 보지 마시고요. 꼭 여기를 읽어야 되게. 아, 이게 고체구나, 이게 고체. 그러니까 출발점이 고체죠? 그러니까 이거 고체예요. 그럼 여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야. 왜냐면 이제 녹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여기는 액체야, 여기는 둘 다 액체야. 근데 여기까지는 가열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냉각을 하는 거예요. 냉각. 식다가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있고 여기는 고체가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얘가 액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이러지가 않아. 액체, 액체기체, 기체기체, 액체기체, 액체 뭐 이렇게 될 거야. 어찌됐건 이 물질은 순수한 물질이 맞아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다 44도씨지 지금 보시면 알죠? 그렇죠? 녹는 점과 어는 점. 이거는 녹는 점, 얘는 어는 점. 나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상태 변화 알지?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은
가나마바 이거 맞아요. 여기 고체도 있으니까 가나마바 맞습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마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아니죠.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좀 길어지거나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거지. 이 구간의 온도는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12번 순물질 공기 순물질 아니다. 철금은 맞는데 소금 이것까지 맞는데 이거 아니다. 혼합물 물 설탕 다이아몬드 이거 맞네요. 땜납이 혼합물이야. 땜납이 혼합물. 탄산음료도 마찬가지 혼합물. 다 혼합물이네. 이거는 다 혼합물이고 바닷물 혼합물 이건 순물질.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순물질. 13번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맞고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다 맞고요. 색깔, 냄새, 맛은 물질 특성 아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냄새가 난다던가 뭐 맛이 다르다던가 이게 특성입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 이유가 사실 이거야. 혼합물에서 순물질로 분리하려고 끓는 점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분리하려고 분리하는 방법 조금 이따 배워. 자, 그 다음에 압력솥으로 밥을 지으면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밥이 빨리 되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15번 그림은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체라고 써져 있다. 그러니까 처음이 고체예요. 여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가 지금 끓고 있으니까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 기체. 요거는 녹고 있는 거니까 녹는 점 T1은. 요거는 끓는 거잖아. 끓는 점. 그래서 녹는 점은 T2. 틀렸고요. 2번에 물질의 양이 늘리면 T2가 많아진다, 높아진다. 아니고 똑같은데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 가, 다, 마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죠. 나라지, 나라. 나라 구간에서 한 가지 상태 존재한다. 아니죠. 센 불로 가열해도 나와 라의 구간의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 일정해. 세면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만 적게 걸리는 거고 온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착각하라고. 자 16번 1기압에서 자 이 답 뭐예요 이거 20도씨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 답 뭐야? C 뭐요? CD 맞는 거 같네. 이거를 20을 쓰시면 돼. 봐. 마이너스 218도 녹았어. 마이너스 183도에서 끓었어. 지금 20이지. 그럼 얘는 기체야, 기체. 사실 이건 산소 같은 거, 산소. 이거는 20이 여기야. 아직 녹지도 않았어. 그쵸? 고체. 녹고 안 끓었어. 그러니까 20이 여기야, 이 중간. 이러면 액체. 녹았는데 안 끓었어. 20 여기 중간이야. 그러면 이거 액체. 지금 이게 20이 여기야. 녹지도 않았어. 녹지도 않았으니까 고체. CD 맞네요. 20을 이렇게 숫자 사이사이에다 써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에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한다. 에탄올을 넣고요. 끓임 쪽이라는 걸 넣고 물을 가열해서 끓여. 이런 거를 물중탕이라고 해. 왜 물중탕을 하냐면 에탄올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이제 물중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임 쪽이라는 건 왜 넣냐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끌어가지고요. 기화가 이게 돼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찬물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액체 상태를 만들려고.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실험을 했더니 아무튼 얘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에서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가 되는 거죠. 자, 가의 시험관 A에서는 기화,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기화 맞아요. A는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B에서는 액화 맞아. 에탄올 끓는 점 78도씨이고 에탄올의 양이 늘리면 끓는 점이 달라진다. 이게 틀려. 이게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나의 수평환 구간에서 에탄올은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공존하는 게 맞아요. 에탄올의 양을 늘리면 나에서 수평환 구간에 도달하는 뭐라고 써있냐, 오래 걸린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양이 늘어나면 끓는 점 달라진다. 이게 틀립니다. 3번. 자,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펌프로 용기 안에 공기를 빼면 물이 다시 끓는다. 이거 왜 이래? 감압 용기니까 압력이 낮아졌을 때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 익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인 거죠.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건 그냥 확산이고, 헬륨 풍선 이거는 이제 높이 날아가는 거는 뭐 밀도차 때문에 날아가는 거긴 한데, 얼음물이 담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다. 뭐 이런 거는 뭐 이슬점에 도달해가지고 물방울이 생기는 건데요. 하여튼 상관없고, 요거는 이제 혼합물에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그런 성질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낮아진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보자. 순물질을 골라라. 산소, 헬륨, 금, 철, 뭐 이게 순물질.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까닭이 이게 있나? 이게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쓸 게 없는데 이거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열곡선 나타냈는데 이거를 꼭 읽어야 돼. 액체라고 하는 거 읽어야 돼. 액체. 액체구나. 처음에 자, 같은 물질은 뭐야? C와 D지. C와 D. 이유는 끓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끓는 점이 같으면 물질의 특성이 같은 거고 같은 물질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A도 액체야. 처음에 A가 끓는 점이 아직 도달을 안 한 거예요. 어딘가 있어. 이렇게 이 중에 끓는 점 가장 높은 애를 찾아라. 그럼 B 쓰면 안 돼. A 써야 돼. A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 익는데 그 까닭을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로 서술하시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얘가 밥이 설익어요. 22번 고체 상태에 로르산과 팔미트산이 있대. 하여튼 그런 애가 있는 거죠. 그걸 뭐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런 애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로르산은 44도씨가 녹는 점이죠. 질량 상관없이. 팔미트산은 요거야. 그런 거야. 녹는 점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을
물질의 종류와 양하고 관계에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네.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질의 양과는 뭐 상관없다? 관계없다? 양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 양과는 관계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그렇잖아요.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쵸? 자, 요 부분은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외우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한 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예. 나중에 이런 거는 계산하고 이럴 때 어렵습니다. 여기, 뭐 용해도 특히 고체 용해도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이 부분이 또 이제 화학 부분, 물리 부분 그런 데가 어렵죠 원래. 예, 요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양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언제나 계산하는 게 문제. 계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혼합물 분리 방법, 이렇게 막 분리해내는 방법을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요 단원이고. 자, 이거는 또 저걸 안 해놨네. 아, 이쪽에 지금 53분이네요. 자, 물질의 특성 96쪽에서 97쪽까지 숙제인데 좀 지금 하고 갈게요. 조금이라도 7분 동안이라도 해. 숙제 안 해오잖아. 96에서 97쪽까지 숙제이고 지금 하세요.